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자꾸 올라가요. 자, 비트코인이 2%, 장중에 2% 넘어갔고 이더리움은 장중에 거의 8%까지 가버렸어요. 종가 7%에 끝났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3.8% 올랐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뭐 10% 가까이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거래소에서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한 거는 추세대로, 자, 추세대로 좀 봐야 된다. 그죠? 추세. 자, 근데 어제 장중에 붕괴 시점이 나와서 나는 오늘 정도에 좀 빠지겠다 이렇게 좀 봤어요. 어제 분봉상에서의 흐름이 또 이탈이 발생되었었고,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다 갖추어진 상태인데 자꾸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사실 시장이 빠지는 게 정상이었다. 정상. 왜?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어제 눌렸어야 돼요. 자, 정상인데 CPI 지수 발표가 되면서 예상 지수보다 좀 잘 나왔다. 결국에 그게 시장이 좀 안도감을 줘서 미국 시장도 뭐 나스닥은 2%가 넘게 올라갔고 다우도 1% 넘게 올랐죠. 그리고 또 코인 시장도 또 이슈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났는데, 자, 역시나 상승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가 굉장히 이제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 나왔던 장중의 거래량도 보면은 최근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다. 왜? 앞전에 터진 기준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작은 거래에 좀 속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거래를 뚫고 넘어가는 어떤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거래로만 봤을 때. 자, 두 번째, 추세로 이제 다시 봐야 되겠죠. 추세 반등 짓고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냐.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자,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 홀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최근에 그 메이저 코인들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비트코인을 보기 전에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어제 7%가 올라갔는데 거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 여기 조정받은 거래하고 기준으로 따지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올라가면서 거래 터졌던 자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 요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래가 많이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냐면은 이더리움 기준에서 봤을 때, 자, 추세, 우리 그동안에 이제 추세가 좀 깨졌다, 단기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추세로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은 추세가 깨지긴 했죠. 근데 추세 깨지면서 지금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 앞전에 여기 이제 210만원 돌파, 그 다음에 이번에 230만원 돌파해서 계속 이더리움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요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그 단기 상승폭으로 비하면은 조정받으면서 일봉에서 잘 올라왔는데 250만원을 좀 도달을 했어요. 250을 딱 찍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 그 단기 고점을 좀 예시를 했던 게 250 정도예요. 250 많이 가면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게 좀 다 도달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더리움만 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지금에 대한 포지션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과하게 올라갈 포지션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도 많이 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추세도 깨진 상태인데 자꾸 반등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잘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우상향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면은, 그럼 얘 이제 이더리움 추세로 한번 보자. 이더리움 추세로 보니까 공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추세까지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이제 코앞에까지 다 왔다. 90% 이상의 상승이 되어졌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90% 이상 상승됐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추세를 근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타를 쳐서 다시 들어간다든지 신규 매수를 여기서 잡는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추세 가까워졌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비교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아직 추세까지 좀 도달을 안 했어요. 이더보다는 조금 덜 갔죠. 흐름 자체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하고 이더하고 우상향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긴 했고, 그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봐요. 이더리움이 사실 이번에 그 이벤트 거리 때문에, 이슈 때문에 좀 잘 가긴 했는데, 저게 거의 막바지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더리움 7% 상승됐는데, 자, 어제 올라갔던 7%가 한 방 더 나온다. 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방 더 나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진짜 이제 위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 그 공간에 들어가고,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우리 최근에 계속 봤듯이 얼마를 돌파 못했죠? 3200. 자, 3200을 맞으면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추세 흐름으로만 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비트가 이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좀 눌렸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또 상승돼 버리면 야중에 막 쭈루룩 뭐 며칠 동안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 그 7월 달 들어가지고 주봉에서도 지금 단기 입형된 이후에 비트코인하고 전체 시장들이 좀 좋아지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번 주도 잘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6주째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밀렸던 그 시가 종가 자리를 지금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리고 과열권에 좀 속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메이저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전에 움직이기 직전에 올랐던 코인들이 있죠. 지금 걔네하고 지금 모양새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걔네 위치까지 따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포지션이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 좀 먹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를 좀 축소시키는 역할은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위험 라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전에 이제 그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 한 3, 4일 만에 거의 100% 올라가고 나서 반토막이 눌려버렸죠.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금은 어쨌든 자 올라서 좋습니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좋고 조금 더 뭐 올라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국내 해외 거래소, 그죠? 지금 현재에서 이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해외 거래소에 대한 어떤 모양새를 좀 봐야 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거래소도 거의 9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90% 정도의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번에 바닥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포지션이 90%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계를 좀 해야 되는 포지션은 맞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찌감치 어제 회원님들한테 좀 사인을 드렸어요. 우리 좀 현금화를 하자. 올라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현금화 하자라고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밑에서 뭐 싸게 사서 끌고 가는 거 그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현금화를 좀 많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 거래소 시장들이 9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 증시도 결국에 뭐 때문에 반등 나왔어요? 이번에 CPI가 조금 그나마 하회해서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되었고 코인 시장도 여기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굉장히 단순 이벤트거리입니다. 예, 단순 이벤트거리. 요 이벤트로 해서 시장이 어떤 전환점이 약간은 생겼죠. 그쵸? 미국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았는데 코인 시장에는 사실 탄력이 좀 잘 받은 상태예요. 근데 거래가 너무 아쉬워요. 거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게 요거 이번 시간에 요것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3,200만 원이다. 여길 못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죠? 여기를 넘어갈 때, 돌파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 거래가 이때 7월 18일보다 더 많은 거래가 혹시라도 터지거나
종가로 했을 때 넘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제한적이에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한적이긴 한데 이 제한적이라도 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들어와 줬냐, 그리고 전고점을 단기 고점을 뚫어줬냐, 이게 일단 중요해요. 요 포지션대로 일단은 방향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앞전에 올랐던 이더리움처럼 시세를 좀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좀 힘을 이렇게 열심히 막 달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제한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상승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 저항. 그러니까 우리 이제 7월 달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찍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요거 오름폭만큼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3천 중반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찍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추세 돌파 이후에 다시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전체 거래소를 좀 따져서 어느 거래소에서 어느 대형 거래소에서 먼저 치고 나갔냐, 또 거기에 대한 물량이 최근에 월별로 계산을 했을 때 6월, 7월, 8월 대비했을 때 물량이 컸냐,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상승 포인트가 추세 넘어서 잡힌다고 하면은 강세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냐,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개를 최종적으로 좀 따져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건 있어요. 체감상 뭐죠? 거래가 확실히 들어오고 나서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 시장이 바닥이 돼서 이렇게 우상향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돼서 꺾일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실히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코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단위가 10만 단위 넘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코인에 다시 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해야 될 거는 추세에 가까워질 때, 특히 이더리움으로 놓고 본다면 먼저 선수치고 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니까 추세와의 어떤 거리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자,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얘는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보면은 주식 차트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식의 어떤 가격, 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계속 줄어요. 거래가 다시 늘면서 줄더라도 한 번씩 가운데서 늘고 이래야 되는데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줄고 있다라는 거는 올라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냐면 정리하고 있다, 요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왜? 한 번에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다음 시세, 좋은 시세가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앞전에 7월 11일, 7월 18일 이때 그 둘째 주, 셋째 주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격을 조금 변동시켜주는, 회전시켜주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야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기존에 봤던 이제 비트코인 상승시 상단까지 간다고 해도 3,400에서 3,500 정도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였죠? 비트코인은 우상향이고 이더리움은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저항을 잡고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사실 저항을 뚫는 것보다 추세가 깨진 게 더 중요하거든요. 추세가 깨진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저 그냥 밑단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꼬리까지 봤을 때는 다시 저항 라인이, 추세 하단이 회복된 케이스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다시 몸통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상단을 어디로 좀 짚어볼 수 있겠냐 한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깨졌기 때문에 좀 체크하기가 애매하네요. 자, 어쨌든 만약에 요 다음 포지션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본다고 했을 때 뭐 많이 가면 한 260까지도 좀 갈 수 있겠네요. 추세 라인대로 간다 그러면 260까지. 대신에 260에서 아까 얘기했던 250 돌파 시 이더리움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정받을 때 이번에 비트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월 한 달을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을 주고 갈 거야 아니면 바로 갈 거에 대한 문제로 계속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방향에 대한 부분은 흐름에 대한 부분은 깨진 게 아직까지 없고 유지 상태예요. 비트코인으로만 봤을 때는. 대신에 전체 시장은 뭐에다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다. 추세하고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하락 포인트를 반드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